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자, 오늘은 3-3-4강이죠. 사회보장 기본법과 사회보장 수급권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법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갑니다. 오늘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을 시작으로 해서 쭉 이제 수업을 들어가는데,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들이 상당히 많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것이 오늘 시작하는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을 필두로 해서 이제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 서비스업 같은 것들이 있고, 사회보험법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 이제 계속 이제 수업 나갈 텐데, 연금법 있죠. 국민연금법. 그리고 이제, 국민건강보험법. 그리고 이제 산재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같은 것도 이제 계속 수업을 나가야 되고요. 또 공공부조법에는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있고, 의료급여법이죠. 의료급여법. 그리고 이제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같은 것들이 쭉 이제 수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쭉 이제 법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나갈 텐데, 그 모든 법들의 중심에 서 있는 법이 오늘 배우는 사회보장 기본법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저저번 시간인가요? 첫 시간에, 일반법, 특별법 공부했었잖아. 그렇죠? 거기 때 한번 이선배가 이야기해 줬던 것 같은데, 사회보장 기본법이 뭐다? 일반법. 그렇죠? 나머지 거는 그 법, 일반법 하에 만들어진, 세부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특별법이다. 라고 기억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둘 간의 다툼에 있어 상충이 될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이라고 했잖아. 하지만 이 특별법의 기본이 되는 건, 일반법이라고 했잖아. 그 일반법이 뭐야, 여러분들? 사회보장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사항을 쭉 규정한 법이에요. 이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이 되는 법이 사회보장 기본법이에요. 그래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법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꼭 이 사회보장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주 우리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분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뭐다, 여러분들? 사회보장 기본법이다. 모든 법들, 사회보장 관련된 법들은 어디서부터? 사회보장 기본법으로부터 나왔고, 이 법으로부터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기본이 되는 거야. 알겠죠?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 수급권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나갈 건데, 사회보장 기본법을 보면은요, 1장에 뭐가 나오냐면 총칙이 나오고요. 총칙이라는 것은 개괄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2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가 나옵니다. 사회보장에 관련된 권리가 나오는데, 이 권리가 사회보장 수급권이에요. 사회보장 수급권. 그래서, 사회보장 수급권 같은 경우는, 이 사회보장 기본법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죠. 됐습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해두고, 이제 총칙부터 한번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해보죠. 한번 봅니다. 칠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사회보장이란, 개념에 대해서 나오네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 8가지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8가지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말 나왔죠. 사실, 장노질, 양출빈. 이건 뭐냐면 이 선배가 이게 가끔가다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사회보장 8가지 사회적 위험 어떤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어떤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 보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 8가지 사회적 위험. 제일 먼저 출산, 두 번째 양육, 세 번째 실업, 네 번째 노령, 다섯 번째 장애, 여섯 번째 질병, 일곱 번째 빈곤, 여덟 번째 사망입니다. 사실, 장노질, 양줄빈, 사망, 실업, 장애, 노령, 질병, 양육, 출산, 빈곤. 알겠죠? 8가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첫 번째, 사회보험. 두 번째, 공공부조. 세 번째, 사회 서비스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회보장이라고 한다. 됐죠? 자,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요. 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요 3가지하고 평생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과 관련된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득 보장과 관련된 것이 이제 사회보험이고요. 공공부조는 뭐 최저생활과 관련된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립을 지원한 거고요. 평생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뭐 유아기에서부터 이제 노령기까지 어떤 생애 주기에 따라서 관련된 사회보장제도를 통틀어서 평생사회 안전망이라고 합니다. 사회 서비스는 이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이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죠. 도움이 필요한 그런 국민들에게 여러 분야, 이제 뭐 복지나 보건이나 뭐 의료나 뭐 교육이나 이런 데에서 있죠.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도와주고 그분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그런 어떤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사회 서비스야. 사회 서비스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해두고 넘어갈 거는 한 가지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이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까 주체가 누구라고 했어? 국가와 지자체라고 했었죠. 그렇죠? 국가와 지자체인데, 한 가지 더 들을까? 뭘까? 그렇죠. 민간. 국가, 지자체, 민간이 서로 협력해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원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누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간까지. 사회 서비스의 주체는 여러분들 셋이야. 민간까지 포함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좀 이따가 이제 여기 관련된 문제가 나와가지고요.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어떤 총칙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있죠. 이제 암기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죠. 암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 헷갈리는 부분들만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두고 넘어가면, 시험 점수하고 곧바로 많이 연결됩니다. 법제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선배도 많이 틀린 것 같지 않아요. 몇 개 안 틀렸는데, 그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두고 이제 완벽하게 암기해두면 곧바로 점수와 연결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이제 2번 봅니다. 사회보장법 제3조에서 사회보장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존재한다. 그냥 이건 봐두고요. 3번 현행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의 영역은 아까 얘기했었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육서비스 등등등 아까 이 선배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있지. 여러 가지 법률들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축에는 중장기는요. 이거 기억해둬야 되겠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축에는 경년제 2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한다. 여러분들 경년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체계는 2년 경년으로 실시한다. 기억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봅니다.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는 무슨 주의를 한다? 상호주의를 한다. 평등주의가 아니라 상호주의입니다. 니들이 해주면 우리도 해줄게.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무슨 주의를 채택한다? 상호주의를 채택한다. 라는 거 기억해 두고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고 넘어가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의 총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 몇 가지 여러분들이 더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몇 가지만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회보장기본법의 이제 제4조 내용, 앞에서 이건 이야기했었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보장기본법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 기본적인 역할. 그래서 사회보장 에 관련된 다른 어떤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뭐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 사회보장기본법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부합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4조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그리고 이제 6조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국가와 가정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는 어떤 가정 의 건전한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제6조 1항에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6조 2항 같은 경우는 가정과 지역 공동체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국가와 지자체는 가정과 지역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복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몇 항에 들어가 있냐면 2항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6조 1항과 2항 가정과 지역 공동체 관련된 부분 체크를 해두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제7조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국민의 어떤 책임입니다. 국가가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데 국가도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책임이 뭐냐면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립 그리고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게 7조입니다. 요 4조와 6조와 7조의 내용이 간혹하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뒤에 문제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따가 이 선배가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총칙에 대해서는 이제 전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뒤 넘겨서 사회보장 수급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사회보장 수급권인데, 이건 여러분들 거의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잘 나온 것들만 이 선배가 쭉 정리를 해놓은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해서 다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선배가 칠판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 9조 내용입니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받을 권리,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진다. 자,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지는 것은 누구예요? 모든 국민이에요. 모든 국민은 다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져요. 자, 첫 번째 기억해 두고. 자, 두 번째,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은 2년마다야, 3년마다야? 아니야. 매년 공표하여야 되고요.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고려해요. 이 두 가지를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해야 된다. 자, 사회보장급여 수준은 뭐를 통해서 여러분들 결정해요?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을 해두고. 자, 세 번째, 이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3번, 사회보장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아이고, 내 새끼가 못 사니까 내 새끼한테 줘야 되겠다.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양도하거나. 두 번째, 담보로 잡히거나, 그리고 이걸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사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양도, 담보,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없다. 자, 그리고 4번 봅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도 없어요. 뭣도 안 돼요? 제한되거나 그리고 정지될 수도 없다. 하지만
관계법령에서 관련된 어떤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어떤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된 경우. 앞에는 관계없어요. 제한되거나 정지된 경우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원래는 없는데 관계법령에 따로 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한될 수도 있고 정지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참 애매하게 꼬여내니까 여러분들 말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4번까지 봤고요. 뒤로 넘어가 봅니다. 5번 봅니다.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된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제한하거나 정지할 때는요, 최대한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되고요. 단,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여기는 따로 봐야 되겠네. 사회보장 수급권이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았죠? 자, 꼭 기억해두고요. 자, 그리고 6번 봅니다. 수급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문서, 서면,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어요. 수급권은 포기할 수도 있어. 포기할 수 있어. 서면 써가지고. 그런데 7번 봅니다. 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도 있어요. 포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취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취소할 수도 있고요. 자, 8번 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시 제출자가 다른 기관 신청 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해야 된다. 이송. 다른 기관에 신청했어. 할머니, 할아버지도 잘 모르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구청에다가 신청해야 될 거를 이제 복지센터에다, 행정복지센터에다 갖다 준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거 가지고요, 저 구청 가셔야 돼요. 시청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고요. 받아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기관에, 관련 있는 기관에 이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그리고 이제 신청할 때는 누가 신청해? 일반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있죠. 직권 신청이라고 하죠.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잘 모르시잖아. 그럴 때는 이제, 복지센터 이제 직원이 가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씨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분들이 이제, 관련된 내용 이제 적어서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고 넘어갑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9번 봅니다. 권리구제 봅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으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어. 그러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해요? 행정심판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행정심판은 그 관련된 행정부서에다가 신청하는 것. 관련된 행정부서, 행정청에 하는 걸 행정심판이라고 하고요. 행정소송은, 그래서 안 되겠어. 행정심판도 하고, 법원에다가도 다시 한번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거.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하는 거. 그거를 행정소송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두세요. 이거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혼자 할 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변호사 사서야 되는데,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가.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행정심판으로 끝나고, 행정심판은 여러분들 거의 돈이 안 들어갑니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행정소송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는 거. 자,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자, 됐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죠.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회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할 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맞죠? 상호주의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매년이라고 했어? 경년이라고 했어? 경년이죠. 그렇죠? 경년이지, 경년. 자, 그러면 2번은 여러분들 어떻게 한 겁니까? 틀린 겁니다. 정답 나왔네, 옳지 않은 것은. 3번, 4번, 5번 한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가정 나왔어. 6조 1항. 알겠죠? 6조 1항에 관련된 내용. 자, 그리고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 이건 몇 조라고 했어? 제4조라고 했었고요.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여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이것도 어떻게 4조에 관련된 내용이겠지요. 자,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어떤 용어에 관한 정의인가? 16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이 힌트 잡았어. 누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민간 부분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을 이용하고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이걸 뭐라고 했어? 우리는 사회 서비스라고 했죠. 그죠? 그럼 16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1번. 자, 됐고요. 이제 17번 넘어갑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회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평등주의 원칙에 평등주의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상호주의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벌써 옳지 않은 것 1번 나왔네. 1번. 자, 2번 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된다. 이거 앞에서 우리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내용. 그렇죠? 맞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된다. 이거는 몇 조 몇 항? 6조 2항에 관련된 내용. 자, 그리고 4번.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 이건 계속 나옵니다. 몇 조? 4조.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국민에 대한 의무, 책임. 자, 이거는 몇 조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들? 7조에 관련된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18번 봅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13회
문제입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회적 기본권에 명시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18번에 1번은 틀린 거고요. 2번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2번 2장에 여러분들 나옵니다. 2장에 자, 그리고 사회보장수급권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의해 침해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에 침해된 경우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9번에 3번도 틀린 거고, 3번도 틀린 거고. 국민연금법상 구별을 받을 권리는 재산권이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없다? 급여는 제공할 수 없다. 자, 담보 제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수급권자는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포기할 수 있다, 없다? 포기할 수 있다. 또, 포기를 또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18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넘어갑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회 문제입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도 있다. 그렇죠?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사회보장 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경년이야 매년이야? 매년 공표하여야 된다.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9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사회보장급여를 정당한 권한이 없는 기관에 신청하더라도 그 기관은 사회보장급여를 직접 지급하여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권한이 있는 다른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5번도 틀렸고요. 19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회 문제입니다. 1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된다. 맞지요? 그렇죠?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2번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신청 같은 거 어떻게 하다고 했어요? 이 선배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자체가 어떻게 한다라고 했으면 직권 신청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2번도 맞고요. 대신 신청할 수 있고 3번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제한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사회보장 수급권은 압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압류할 수 없다. 20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고요. 5번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진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서 쭉 나갔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도 계속 이런 식입니다. 핵심적인 체크 내용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보고요. 법조문에 대해서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전부 다 외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선배 생각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한 80점 정도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8, 90점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많이 나왔던 구문들 있죠? 그거를 쭉 정리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법제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한 80점 정도는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해야 될 것이 이제 뭐 여기 사회보험법 관련돼서 이제 뭐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험, 이제 노인장교용법, 뭐 이제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뭐 의료급여법, 이제 긴급복지지원, 장애인 뭐 등등등 쭉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외우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다? 힘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왔던 거,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 기억해둬라.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언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도 역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